LA 한인타운에서 한인 부부가 길을 걸어가다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심각한 노숙자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던 지역인 만큼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한 한인업소에 떼강도가 들이닥쳐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갔습니다. 한인업주는 이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당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최근 주유소에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유소 가기를 꺼려하는 주민들이 늘어나자 운전자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 주유를 해주는 개솔린 배달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가 출시됐습니다.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 등 인기 탄산음료 캔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첫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서울국제공원에서 한인 노부부가 길을 걷다 노숙자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전부터 노숙자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 장소였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주민들의 분노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텐트 앞을 서성이는 한 노숙자.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얼마 되지 않아 공원 정문으로 다가가 누군가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이 노숙자는 맞은편에 걸어오던 한 중년 한인 부부 남편 A씨를 다짜고짜 발로 차버립니다. 놀란 A씨는 순간적으로 반격하며 저항했고 노숙자도 결국 돌아가는 듯 했지만 이윽고 다시 부부를 향해 돌을 집어던지기까지 했습니다. 막 겁에 질리셔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설명을 해주라고요. 홈리 씨가 그 중년 부부가 지나가는 걸 보고 공원 문을 뜯고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날라차기를 했어요. 돌을 집어가지고 던지더라고요. 다시 텐트로 돌아온 노숙자는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갑작스러운 공격에 A씨는 손에 큰 부상을 입었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이 부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현장에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Just the first thing to worry about is your safety. So just get yourself to safety, go inside a store. Don't worry about evidence later. Then once the police get there, just if you don't speak any English, just show them where it hurts. You know, say like point to your head, where we can find people that speak just about any language. 서울국제공원을 중심으로 인근 상가 업주들은 이처럼 노숙자들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이 뭐 쓰러졌거나 하면 무슨 더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더 큰 사고가 나야 뭐 누가 뭐 무슨 더 큰 사고가 나야 무슨 뭐 조치를 취하는 건지 아니면 저런 걸 다 감수하고 지내야 되는 건지를 이게 계속 방치되고 있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LA시가 올해 3분기 접수한 노숙자 민원 신고는 총 2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은 984건으로 LA 시내 지역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앞서 캐런 베스 LA시장은 올해 2만 1,000여 명 이상의 노숙자가 임시 거주시설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쉽게 올 수 있는 만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LA시의 노숙자 정책을 두고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시카고의 한인업소에 10여 명의 떼강도들이 습격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지난 10일 새벽 3시 15분쯤 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 의류점의 강도들이 SUV를 몰고 돌진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강도들은 문을 부수고 침입해 옷과 가방 등 물건을 닥치는 대로 싹쓸이하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있던 콘크리트 장벽 3개까지 무너뜨렸습니다. 한인 업주 데이비드 김 씨와 로버트 김 씨는 최근 3주 동안 강도들이 3번이나 습격했다며 물건을 숨기고 장벽까지 설치했지만
당국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공개된 CCTV를 토대로 강도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인근 지역의 경찰력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 주유 중인 운전자들을 노리는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가솔린을 배달해주는 연료 배달차가 등장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존 스폴딩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1년에 500여 건 이상의 차량 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이 주유소로 꼽히자 트럭 한 대를 구비하고 가솔린 배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스폴딩은 LA에서 값비싼 스포츠카를 빌렸을 당시 업체 직원이 비싼 차량을 타고 주유소를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이에 차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가솔린을 배달시킬 수 있는 연료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폴딩은 트럭에 소형 가솔린 탱크를 싣고 주문자를 찾아가 직접 주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가솔린 가격은 일반 주유소와 비슷하지만 $10 정도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산후 우울증 치료제가 출시됐습니다. 산후 우울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 주라놀론을 개발한 제약사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8월 주라놀론을 승인한 이후 전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라놀론은 하루에 2번 14일 동안 복용해야 하며 주사제의 경우 전문 의료기관에서 60시간 동안 투여해야 합니다. 앞서 주라놀론은 임상시험을 통해 산후 우울 증세가 단 3일 만에 개선되는 등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며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이 없는 경우 약값이 $16,000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와 뉴욕시를 잇는 열차 선로에 난데없이 황소가 나타나 출근길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뉴저지주 뉴어크 펜역의 열차 선로에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나 열차의 운행이 45분 정도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황소를 포획해 뉴저지주의 동물보호소로 옮겼으며 이번 일로 다친 시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국은 황소가 어떻게 열차 선로에 진입했는지 등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 교직원 부부가 자녀를 아동 학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게인스빌 경찰국은 플로리다 대학교 교직원인 35살 더스틴 허프와 31살 유루이 시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이들은 6살 자녀를 집에서 철장에 가둬두는 등 아동 학대를 일삼았으며 피해 아동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이들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자녀가 과잉 행동 장애인 ADHD 증상을 갖고 있어 방과 후 보육시설을 찾지 못해 철장에 가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60만 보석금을 책정했으며 플로리다 대학교 측은 용의자들이 현재 행정 휴가 중인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모델 3 기본형이 내년부터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새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지침에 따라 올해 12월 31일부로 모델 3 후륜 구동과 모델 3 롱레인지 세금 공제가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지만 2024년부터 중국 등의 외국 우려기업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조달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한해왔습니다. 테슬라 측은 현재 모델 3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제외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모델 3에 중국산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는 만큼 새 공제 혜택이 없어진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카콜라의 탄산음료 캔에서 이물질 함유 가능성이 발견돼 2,000여 개 음료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지난 11월 6일부터 알라바마와 미시시피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다이어트 콜라와 환타 오렌지 맛 그리고 스프라이트 등 12온지에 12팩짜리 2천여 개를 리콜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이물질이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돌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과 같은 일종의 오염물질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리콜된 2천여 개의 케이스 중 1,577개가 스프라이트 음료며 다이어트 콜라가 417개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리콜된 스프라이트와 환타 음료는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29일까지며 다이어트 콜라의 경우 2024년 1월 2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전역에서 판매된 건조 토마토에서 성분 표시가 안 된 아왕산염이 검출돼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식품 제조업체인 글로벌 배지가 판매하는 건조 토마토에서 성분 표시가 안 된 아왕산염이 검출됐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와 리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 전역에서 판매된 에비에이터 브랜드 선드라이드 토마토 할브스 제품입니다. 당국은 아항산염이 병을 일으켰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없지만 100명 중 1명꼴로 알러지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식당 관계자는 즉시 폐기하거나 구입처에서 환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으로 이적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LA 다저스 입단식이 열렸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LA 다저 스타디움에서 10년 총액 7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계약을 맺은 오타니의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타니는 다저스를 선택한 이유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まず優勝することを目指しながら、そのところで、欠かせなかったと言われる存在にまずはやっぱりなりたいですし、そういう期待を込めた契約だと思うので、そこの期待に応えれるように、今後も全力で頑張っ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います。 오타니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후 LA 에인절스에서 6시즌 동안 투타 겸업으로 아메리칸 리그 MVP를 차지하고 올해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얻어 다저스로 이적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난세 지휘자가 연출 지휘하는 코리아 LA 챔버 오케스트라 신년 음악회가 다음 달 얼바인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UC 얼바인 캠퍼스의 바클레이 극장과 1월 9일에 라스베가스 컨츄리 클럽에서 금난세 지휘자와 18명의 단원들이 참여한 신년 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하모니스트 이윤석과 피아니스트 김기경 그리고 기타리스트 지익환 연주자들이 참여해 대중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유명 클래식과 영화 음악 등을 선보입니다. 특히 오케스트라와 하모니카가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연주회도 열립니다. 한편 이번 음악회는 전쟁과 재난 등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한 구호성금 모금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평화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4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 겸 국민과의 대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Мир будет тогда, когда мы достигнем своих целей, о которых вы сказали. Теперь вернемся к этим целям. Они не меняются.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와 비군사화, 중립적 지위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지난해 2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에 나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현재 충분한 병력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 2차 동원령이 필요하지 않다며 자신감이 내비쳤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행사엔 러시아 기자들은 물론 외국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은 실시간 국민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푸틴 대통령이 작년엔 취소했던 대규모 소통 행사를 올해 다시 연 것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도중 X 계정을 통해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협상 개시 시점은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이자 유럽 전체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며칠간 아르헨티나, 미국, 노르웨이 등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호소해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예고 없이 독일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테슬라가 한층 더 사람 같아진 인간형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계란을 삶고 스쿼트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론 머스크는 가까운 미래에 차 한 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판매할 거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춤을 추는 로봇. 손을 흔들고 시선도 맞추고 제법 리듬까지 타며 움직입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입니다. 기존 모델보다 무게가 10kg가량 줄고 걷는 속도는 30% 빨라졌습니다. 가장 구동하기 어려운 손도 정교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손가락의 센서가 압력을 계산할 수 있어 계란이 깨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집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스쿼트도 하고 한 발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요가 동작도 해냅니다. 물체를 스스로 분류하는 작업까지 가능합니다. 1년 전 엉성하게 움직였던 시제품과 비교하면 훨씬 사람에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테슬라 생산 작업에도 로봇을 투입할 거라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3년에서 5년 이내에 $20,000, 우리 돈 2,600만 원 이하에 판매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Optimus is designed to be an extremely capable robot, but made in very high volume, probably ultimately millions of units. It is expected to cost much less than a car. I would say probably less than $20,000.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려면 결국 인공지능 시스템 발전이 기반이 돼야 하는데 관련 기술을 공유하는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성능을 감안할 때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선택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로 한동훈, 원희룡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러 관측이 엇갈립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가급적 다음 주 중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3선 이상 중진 의원 모임과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 지도부는 물론 전현직 다선 의원들도 비대위를 꾸리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수선한 당 안팎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찾는 게 관건입니다. 두루두루 인망이 있는 사람을 하자, 공감대가 많은 사람을 해야 된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비대위원장에게는 총선이 채 넉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당을 선거 조직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내부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우리가 달성하는데 능력과 또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당장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한 장관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민주당 출신인 게 걸림돌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소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해왔기에 용산과의 거리 두기가 관건입니다. 네덜란드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의 귀국이 비대위 구성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합도 중요하다며 논쟁을 차단했는데요. 인적 쇄신에 이어 선거법 개정도 결론을 못 내면서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4명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표직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대표의 무죄를 믿고 싶지만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직면한 리더십 리스크의 본질입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물러가고 통합비대위를 꾸리면 공천 욕심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불출마 선언을 검토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치 암흑기에는 민주당의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퇴 요구는 일부 비주류에 그치고 있지만 초선 의원들만 불출마 선언에 나서는 상황이 옳지 않다는 위기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며 논쟁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혁신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이 두 가지의 지향들을 잘 조화하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겁니다. 또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이르면 다음 주 차례로 만날 계획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딴 쇄신 요구와 맞물린 선거제 논의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병립형 회기로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퇴행은 막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당 지도부의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어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히는 것 역시 의무라고 경찰은 해명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가수 권지용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입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권 씨는 결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마약 범죄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온 조사이니까 결과를 분석하게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발표된 모발 손발톱의 정밀 감정 결과는 모두 음성. 결국 2달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경찰은 다음 주 중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헛발질이다. 관련자 한 명의 말만 믿고 성급히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비판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면 이를 수사에 혐의가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착수 단계부터 권 씨 실명이 공개된 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도 마약 정밀 검사에서 잇따라 음성이 나오면서 입건 2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마약 관련 수사 선상에 오른 건 모두 10명. 이 가운데 혐의점이 확인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은 3명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말린 오징어에 숨겨서 또 사탕이나 젤리 모양으로 감쪽같이 만들어 SNS로 마약을 유통해온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으로 검거된 마약 사범만 100명에 달하는데 대부분 2030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말린 오징어의 반을 가르자 안에서 납작하게 포장된 하얀 덩어리가 나옵니다. 중국 마약 조직이 국내로 몰래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이 조직은 중국과 태국에 거점을 두고 건조 오징어에 마약을 숨겨 국제 특송 우편으로 우리나라에 보내 유통시켰습니다. 또 다른 조직은 아예 우리나라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베트남에서 마약을 유통하다 현지 수사기관의 추적이 시작되자 한국 강남과 이태원으로 숨어든 겁니다.
이들이 판 마약은 사탕이나 젤리 형태로 홍보는 텔레그램 등 SNS를 통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마약을 팔아 얻은 범죄 수익은 2억 5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SNS 발달로 인해서 단일 국가에 한정돼서 마약이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 시장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경찰이 마약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00명에 달합니다. 이 중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젊은 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검거한 마약사범 중 24명을 구속하고 중국 조직 총책 1명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농축한 마약인 해시시, 신종 마약 메페드론 등 마약류 7종 총 4.5kg도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지하철에서 운행 중이던 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 30여 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른 승객들은 열차에서 대피해야 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하철 열차가 분리된 채 멈춰 있고 선로 한쪽에선 승객들이 초조한 듯 열차 주변을 서성입니다. 열차 내부는 물론 유리창도 깨져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야 하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7시쯤 운행 중이던 지하철 열차 2량이 분리됐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열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펑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깨졌다고 전했는데요.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의 한 놀이공원에선 롤러코스터가 정상 부근에서 멈추는 바람에 탑승객 30명 정도가 비상계단으로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유명 테마파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오전 11시쯤 주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40m 상공에서 멈춰선 건데요. 놀이기구에 이상이 감지되면서 긴급 정지됐고 당시 탑승객들은 공중에 매달린 자세로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비상계단으로 접근해 45분 만에 탑승객들이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는 지난해 2월에도 운행 중 긴급 정지돼 승객들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GPT에 또다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따르면 접속 장애는 현지 시간 13일 오후 약 40분간 발생했는데요. 홍콩에서 약 3천 건의 접속 장애가 보고됐는데 오픈AI 측은 장애의 원인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픈AI의 대규모 서비스 이용 장애는 한 달여 만으로 지난달 8일에도 오전 9시를 전후해 약 90분가량 챗GPT 접속이 차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오픈AI는 대규모 접속 장애 원인이 외부의 사이버 공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장 곳곳에 총격의 흔적이 선명하죠. 용의자는 35살 남성으로 엽총으로 매장 곳곳에 총을 쐈고요. 범행 당시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대피한 덕분에 다행히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장에 있던 사복 차림의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해 체포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12살 여학생이 수업 도중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렌시의 한 중학교에서 현지 시간 13일 일어난 일인데요. 영어 수업 도중 12살 여학생이 흉기로 교사를 위협하다가 달아나려던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학교 직원들이 가까스로 범행을 막아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당시 이 장면을 지켜본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요. 현지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용의자인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얼마 전 교사와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던진 돌에 70대 남성이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고층 아파트 투척 사건 또 벌어졌는데 이번엔 먹다 버린 닭뼈였습니다. 도로에 나뒹구는 닭뼈 보이시나요? 누가 먹고 바닥에 버려놓은 건가 싶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근 4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어딘가에서 툭 하고 던져버린 닭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이게 하필 지나가던 사람이 맞았습니다. 작은 닭뼈라도 높은 곳에서 속도가 붙으며 떨어져 충격은 더 클 텐데요. 행인은 이마와 코 주위 상처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닭뼈를 던진 초등학생을 붙잡았는데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봐 밖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고요.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입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눈이라도 맞았다면 실명까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부모들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3일 오전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 인근 지점입니다. 이른 시간에도 항상 붐비는 곳인데 갓길에 교통순찰 대원들로 보이는 경찰 오토바이들이 등장하고요. 선두에 있던 대원이 진입로 한복판에서 손을 번쩍 들며 길을 막습니다. 고속도로에 합류하려는 화물차 한 대가 급정거해보지만 앞불싸 결국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맙니다. 다행히 큰 충격은 아니어서 순찰대원도 가까스로 균형을 되찾죠. 경찰이 고속도로 합류 구간에서 긴급히 차를 막아 세워야 했던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화물차 운전자가 주위를 살피고 고속도로 진입도로에서 감속을 했어야 했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경찰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화물차 진입을 막아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하마터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생돈 날릴 뻔한 상황이 은행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사기범에게 막 돈을 보내려는 순간 그를 잡아 세운 건 누구였을까요? 목에 수건을 두른 남성이 옆에서 현금 인출기를 만지는 할아버지를 흘끔흘끔 쳐다보죠. 뭔가 수상하다 싶은데 할아버지에게 자꾸 말을 걸기도 하고 급기야 할아버지 통장까지 빼앗습니다. 통장 내놔라, 안 된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요. 통장을 빼앗은 남성, 사실 충북 진천경찰서 초평파출소 소속 전혜성 경위였습니다. 교대 근무를 마치고 현금을 찾으러 왔다가 전화 통화를 해가며 자꾸 돈을 빼는 할아버지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돈을 보내줘야 한다고 우겼지만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전경위는 은행 직원들에게 알려 출금을 지연시켰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할아버지는 결국 출동한 경찰을 보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려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일할 때도 쉬는 날도 범죄라면 주저하지 않는 경찰관들 덕에 조금이라도 안심이 된다고 칭찬했습니다. 해외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일 인도 북부의 한 국립공원 인근인데요. 한거롭게 길을 걷는 남성, 갑자기 주춤하더니 뒷걸음질 치죠. 왜 그러나 싶은데 작은 다리 밑에서 무언가 뛰쳐나오고요. 사람한테 눈길 한 번 안 주고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다시 자세히 보실까요? 맞습니다. 덩치가 사람보다 더 큰 호랑이였습니다. 국립공원 안 호랑이 보호구역에 250마리 정도가 서식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민가 근처에 호랑이가 출몰한 겁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배 안 고픈 호랑이를 만난 게 천만 다행이었던 것 같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엔 브라질의 한 약국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모자 쓴 남성이 계산대 직원과 대화하는 도중 분홍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쓱 넣어 돈을 훔쳐가는데요. 도둑이 도주하려는 찰나 돈을 떨어뜨리죠. 그대로 도둑 목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내리꽂고 완전히 제압합니다. 괴력을 발휘한 돈주인 80대 노인이었는데요. 30대 젊은 도둑을 한 번에 들어 올리더니 정말 대단하죠. 현지 누리꾼들은 도둑이 총이라도 들었으면 위험할 뻔했다면서도 노인을 얕잡아 본 도둑 큰 코 다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